네, 다들 이제 개인적인 작품을 준비를 하셨을 텐데, 저는, 어, 제가 이제 미리 준비한 거, 그냥 일반적인 사진, 아무나 하나 이제 설명용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잠시만요. 이거 포토샵으로, 네, 됐네요. 네, 자, 이제 저는 그냥 요걸로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만약에 이 작품, 그러니까 이 사진을 만약에 그리실 거다. 뭐 자제분 사진이건 가족 사진이건 본인 사진도 다 좋으신데, 만약에 이걸로 그리시려고 하면 먼저 지난번에 설명 잠깐만 복습할게요. 5분 동안. 그러면은 요렇게 그 프린트를 하셨을 때, 근데 만약에 셀폰에서 직접 보고 프린트 안 하고 하실 때도 방법이 있어요. 그리드를 치는 방법이. 근데 그거를 제가 이따가 끝날 때쯤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은 셀폰에 그 사진 에디팅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자르는 크롭 기능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은 이 그리드가 쳐지거든요. 그럼 그럴 때 누른 상태에서 스크린샷을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삼성은 이렇게 해야지 스크린샷이 되죠.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전원하고 볼륨 버튼을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누르면 스크린샷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그리드를 친 상태로 그 사진이 찍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드를 치신 다음에 그 쉐입을 형태를 잡으시면 훨씬 이제 비슷하게 잡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거의 셀폰에서 찍어서 그걸 바로 그리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인물화 그리시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사진을 크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종이 사이즈하고 같이 맞춰서 잘랐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내가 그리고 싶은 종이를 사진 비율에 맞춰서 자르시던가 아니면 사진을 내 종이나 캔버스에 맞춰서 비율을 똑같이 맞추셔야 돼요. 종이는 길쭉한데 사진은 스퀘어 네모난 사각형이고 그러면은 비율이 서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줄을 제가 이렇게 어, 그 중심을 맞춰서 이렇게 쳤어요. 그죠? 그렇게 그리드를 똑같이 치셔야지 사실은 어, 정확하게 딱 반반씩 나누고 반반씩 해서 4개, 4개 해서 16칸의 그리드를 똑같이 쳐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서 얼굴을 그리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서부터 죄송.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이 턱까지 그 다음에 얼굴이 약간 계란형의 쉐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 먼저 지금 머리카락이 안 보여서 그런데 머리카락이 한 이 정도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먼저 그린 다음에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턱이 있는 부분까지 턱을 체크한 다음에 여기 연결을 해달라고 했었죠. 이렇게 계란처럼. 그런데 가운데 중심이 있어요. 이렇게 중심선. 그래서 눈썹과 눈썹 사이를 지나가는 중심, 그다음에 코 인중 있죠. 인중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 입술, 윗입술, 턱의 중심. 여기를 지나가는 요 선 끝부분이 턱이 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얼굴형을 잡으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눈썹 라인을 눈썹을 보면은 이 중심하고 거의 크로스 정도의 기울기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눈썹. 근데 이게 고개를 약간 다운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컬브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눈썹 라인, 그다음에 눈하고 눈을 연결하는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랑 평행이 되죠. 그래서 눈의 위치, 그다음에 코가 끝과 끝을 연결해서 코의 위치, 입술의 끝과 끝을 연결해서 입술의 위치. 이게 전부 다 평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 꼭 맞추셔야 돼요. 인물을 그려놓고 뭔가 얼굴이 삐뚤어진 것 같다.
그렇게 느껴졌을 때는 이게 안 맞은 상태예요. 그래서 항상 평행을 딱 맞춰놓고 출발하셔야 돼요. 자, 끝과 끝. 자, 이렇게 고개를 헤드 다운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여기가 long, 그러니까 길고, 그 다음에 medium, short. 그래서 세 개로 나눴을 때, 이렇게 셋으로 나눴을 때 눈썹하고 코를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얼굴이 이마서부터 하나, 둘, 셋으로 나눠질 건데 고개가 약간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길어요. 그 다음에 한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조금 짧게 세 번째로. 자, 이렇게 하게 되죠. 이제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얼굴을 이제 옮기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옮기신 다음에 눈, 코, 입의 형태를 정확하게 그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눈, 코, 입의 중심선에서부터 출발하셔서 잠시만요. 이거 좀 네, 됐습니다. 눈, 코, 입의 중심에서 출발하셔서 네, 여기서 출발하셔서 눈썹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눈 끝에서부터 맞추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갭은 눈 하나 정도 사이즈가 들어갈 정도의 갭으로 그래서 눈의 형태를 양쪽으로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코는 이 중심에서부터 튀어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가 있어 줘야 되죠. 그리고 코의 콧등 부분은 콧잔등 부분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잠시만요. 콧잔등 부분은 코의 윗면하고 코의 윗면과 그 다음에 옆면과 아랫면으로 세 개로 나뉜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제가 오늘 다 지난번에 참석하셨던 분들이셨나? 그죠? 몇몇 분들은 다 처음 오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면으로 코가 나눠져요. 그래서 윗면, 옆면, 밑에 면을 살짝 구분해 주세요. 이렇게 너무 진하게 잡지는 마시고 지금 원래 오리지널 사진을 보면은 그렇게 라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라인이 있진 않죠, 여기에. 그래서 이쪽 선은 좀 보일 거예요, 아마. 이쪽 선은. 잠시만요. 이쪽 선은 또렷하게 보이지만 이쪽에는 라인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살짝만 구분할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는 이쪽 라인 구분해 주시고 왜냐하면 쉐이딩이 이쪽이 라이트하고 여기가 다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라인은 좀 어두운 라인 쪽을 약간 또렷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코도 삐뚤어져서 좀 어렵긴 하지만 더 어렵게 느끼시는 게 입술이에요. 입술을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입술 중심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아까 중심 부분이 여기 인중에 가운데 이렇게 볼록 이렇게 눈방 뭐라 그러죠? 이게 눈물방울처럼 이렇게 볼록 그 물방울처럼 생긴 여기 가운데 인중 부분 여기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턱의 중심까지를 연결해 주세요. 이게 가운데 입술의 중심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입술 끝과 끝을 연결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요 마우스부터 먼저 잡아서 시작하시고 가운데서 스타트해서 short and long. 윗입술은 이렇게 원폭파인 부분 여기서 시작해서 long and short. 아랫입술은 동그랗게 여기서 시작해서 long and short.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입술의 형태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원래 정면에서 봤을 때 입술이 가운데 중심에 있으면 십자가가 있고 좌우가 똑같죠. 그래서
마운틴처럼 산처럼 여기가 이렇게 볼록볼록 두 개의 산봉우리가 있는 것처럼 입술이 생겼어요. 아래쪽은 이렇게 그냥 라운드한 볼, 그러니까 호수가 있고 산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입술이. 이 쉐입을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입술 자체가 마우스가 반듯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생겼고, 왜냐면 윗입술이 이렇게 꺾여 있어요. 아까 산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산처럼 이렇게 볼록 이 가운데 부분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 산 모양이 형성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랫입술 밑에 이렇게 시커멓게 그림자 지는 부분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 이걸 생략하시는데 이게 이 턱이 동그랗게 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튀어나와 있죠. 입술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쏙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동그랗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나중에 쉐이딩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형태를 완성하셨으면 이제 쉐이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연필로 쉐이딩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컬러 펜슬로 쉐이딩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선 쉐이딩을 시작하실 때 대부분 이렇게 스킨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눈가에 어두운 부분 스킨하고 요런 데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학생들도 항상 여기를 먼저 하거든요. 근데 이거부터 하지 마시고 항상 눈, 코, 입을 먼저 잡아주세요. 얼굴의 가장 중심이 되는 딱 배들보가 되는 것부터 먼저 잡아놔야지 그 다음에 이제 형태 잡기가 편하고, 그러니까 쉐이딩 들어가기가 편하시거든요. 이거부터 먼저 잡으실 건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거는 디테일. 아까 지금 설명드렸죠. 가운데 중심서부터 시작해서, 가운데서부터 입술 모양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 그 다음에, 코는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코의 방향이 이제 정면일 경우에는 잘 그리시더라도 이렇게 옆면일 경우 좀 힘들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위에 탑을 먼저 잡아주세요. 콧대. 콧대라고 하잖아요. 콧대는 이렇게 반듯하게 콧대 그 뼈가 있죠. 약간 말코처럼 요렇게 생긴 뼈도 있지만 거의 이제 이렇게 반듯한 뼈가 있고 기울어진 콧대에 맞춰서 방향이 살짝 기울어질 수도 있고요. 옆면하고 밑에면으로 나눠졌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면이에요. 아랫면. 아랫면이 약간 그 사변형이라고 하죠. 요렇게 생겼거든요. 평행사변형처럼 윗면, 옆에면, 아랫면. 우리 코의 모양이 약간 요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양쪽에 콧구멍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다음 가운데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쉐입을. 그래서 옆으로 갔을 때, 이렇게 옆으로 갔을 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옆으로 갔을 때는 평행사변형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근데 가운데 중심은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아까는 똑바르게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콧구멍이 여기 한 개, 이쪽에 한 개. 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부분 이렇게 코를 반듯하게 그리세요. 여기 밑에면은. 근데 이렇게 반듯하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위에 인중 부분이 우리는 다 튀어나와 있잖아요. 특히 동양인들이나 서양인들이 더 많이 튀어나왔나? 동양인들이 더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코에 여기 딱 닿는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짧아요. 보면은 더 짧고 양쪽에 콧볼이 있는 부분이 더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 관찰을 한번 해보시면 특히 옆면이나 옆에서 바라보면은 그게 확실하게 잘 보여요. 여기가 짧고요. 여기가 더 내려와 있어요. 밑에 면이. 그래서 이렇게 컬브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심 부분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코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고개를 다운시켰을 때는 반대로 될 거예요. 코 가운데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고
옆면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번에 화살표 코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돼 있지만 고개를 똑바르게 하거나 고개를 들었을 경우는 더 많이 커브가 쉐입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릴 거는 고개를 좀 다운돼 가지고 여기가 더 내려와 있기는 해요. 여기가 더 올라가 있고 약간 화살표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대신에 가운데 중심 부분이 이쯤에 있고요. 그래서 콧구멍이 한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밑에 면도 이렇게 거의 반쪽이 보이고 있죠. 여기가 아랫면인데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이 부분이 윗면, 평행사변형의 여기 옆면 이렇게 좀 칸을 나눠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이드에 코볼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콧볼. 여기가 윗면. 자, 이렇게 해서 크게 큰 덩어리로 하나를 나눠 주시는 거예요. 코를. 그다음 여기서 눈썹하고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끊어줄 수 있죠. 여기가 쏙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뭐라 그러죠? 미간. 미간은 여기긴 하지만 여기 부분이 이제 콧대가 끝나는 부분.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번 꺾어지는 부분. 그래서 요만큼을 약간 평행사변형이 되는 그런 골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눈 그리는 거를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눈이 보면은 이제 눈을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형태를 다 잡으셨죠? 형태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쉐이딩이 들어가실 건데 눈동자가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마블링이 많이 보여요. 밝게. 그래서 막 이런 마블링들이 막 뭐 파란색도 있고 뭐 브라운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거는 마블링은 좀 abstract해요. 막 어떤 형태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쉐입을 적당히 그냥 잡으시면 돼요. 연필로 잡으시건 아니면 그 색연필로 잡으시건 다 같아요. 색연필도 그냥 적당하게 그 눈 동자의 결이라고 하죠. 결을 좀 적당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운데 중심으로 바깥으로 퍼지듯이 마블링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죠. 마블링이. 아니면 브라운이면은 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대신에 가운데 까만색 중심이 잡혀 있죠. 그런데 동양인을 그릴 때 보통 그냥 새까맣게 그려요. 왜냐면 우리가 그 사진을 찍었을 때 눈이 그 광선을 받지 않으면 그냥 시커멓거든요. 동양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까맣게 그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우리 눈동자도 사실은 브라운이래요. 절대 블랙은 아니래요. 근데 굉장히 뭐 헤이즐넛 같은 다크 브라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블랙으로 보일 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햇빛에 라이팅에 딱 비춰보면 완전히 브라운이에요. 우리 눈들도. 그래서 동양인 눈을 그리더라도 항상 안 보이더라도 이런 마블링을 다크 마블링으로 꼭 넣어주세요. 약간 브라운 마블링으로 이렇게 넣으셔서 그 눈동자의 결을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눈동자가 되게 매가리가 없어 보여요. 동양인이라고 해서 그냥 새까맣게 칠해 놓으면은 눈이 풀린 눈같이 그리고 눈의 볼륨도 안 살아나고 눈이 뭐 초롱초롱해 보여야 되잖아요. 초롱초롱한 맛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마블링을 일단 브라운으로 좀 잡으셔서 이런 그 컬러를 살짝 넣어주셔야 돼요. 마블링 컬러를. 그래서 이렇게 브라운으로도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눈동자에서도 이제 변화가 있거든요. 까만색으로 제일 윗부분과 이 가운데를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가운데 퓨필이라고 하죠. 그 눈동자 심지, 눈동자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딱 그 원의 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른 데 있으면은 큰일 나요. 병원 가셔야 돼요. 눈 수술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가운데다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꺼풀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가 있거든요. 이 위쪽으로. 항상 그림자를 위에다 꼭 넣어주세요. 이 하이라이트를 넣으시려고 끝에다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끝에까지 하이라이트를 막 신나게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눈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눈의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좀 밑에 생겨요. 왜냐하면 눈꺼풀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꺼풀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 눈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 그림자가 또 더 커져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눈이 굉장히 안으로 깊게 보여요. 그래서 이 쉐이딩을 꼭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마블링을 열심히 넣으셨는데, 그 아래쪽에 조금 더 브라이트하게, 살짝 브라이트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더 구슬처럼 맑고 초롱초롱한 눈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밝은 브라운을, 이렇게까지 밝지는 않아도 되지만 살짝 밝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눈동자의 바깥 부분을 한 번 더 다크하게 싸주세요. 그런데 부드럽게 안쪽하고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흰자하고도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 눈동자가 흰자 위에서 똑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달걀 노른자 흰자처럼 이렇게 살짝 붙어 있어요. 이렇게 뭐랄까요,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똑 떨어지게는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밑에 완성된 걸 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하셨잖아요. 지금 연필로 할 때도 똑같아요. 칼라만 아닐 뿐이지, 이 안에 이렇게 마블링 다 넣으시고 바깥쪽을 부드럽게 날카하게. 왜냐면 까만 눈동자가 살짝 볼륨이 있어요. 볼륨이 있기 때문에 끝쪽에 색깔 자체도 날카하게 모여 있지만 그 쉐이딩으로 또 날카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에 살짝 어둡고요. 바로 밑에 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섀도우가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 다크한 퓨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마블릭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좀 밝다는 거. 여기 부분이 좀 다른 데보다 조금 밝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외국 사람 눈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살짝 더 다크하면 이제 동양인, 한국 사람 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컬러링으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속눈썹. 속눈썹은 아래 속눈썹 그리실 때 살을 뚫고 나오셔야 돼요. 이게 눈 안에서부터 나오시면 안 돼요. 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 스킨에서부터 뚫고 나오셔야 돼요, 눈썹이. 위에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기 스킨에서부터 좀 뚫고 나오는 거거든요. 뭐 조금 안쪽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 스킨에서부터 튀어나온다는 거. 그리고 여기 눈곱 끼는 데 있잖아요. 우리 눈곱 끼는 데 여기 안에 요렇게 만져보면은 요거 꼭 그리셔야 돼요. 여기 눈 안에 이렇게 살짝 살이 보이죠. 살이 보이는 거. 요것도 칼라 펜슬로 하실 분들은 스킨톤 약간 핑키시한 걸로 좀 칠해 놓으시면 돼요. 칼라 펜슬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핀이 돼 있나요? 그 칼라를, 이게 세로로 돌아가네. 선생님 핀 되어 있으십니다. 네. 저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은, 자, 색연필을 보시면, 이 안에서 이제 색연필이 종류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계실 텐데, 자, 우리가 그 폴트레이트에 필요한 컬러들이 뭐냐면은 다 전부 다 꺼내 놓으세요. 그 필요한 컬러를. 자, 뭐 핑크 계열로 전부 다 꺼내 놓으시고, 약간 옐로우이시한 것도 꺼내시면 좋아요. 완전 센터랑 말고 베이지 톤 같은 거, 아니면 황토색, 아니면 좀 브라이트한 옐로우, 이것도 꺼내 놓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스킨톤 중에서 약간 오렌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오렌지도 하나 꺼내시고, 그 다음에 브라운 톤은 다 꺼내세요. 왜냐면 오렌지 브라운도 좋고, 다크 브라운도 좋고, 전부 다 꺼내 놓으시고요. 핑크톤, 옐로우 톤, 브라운 톤 전부 다. 그 다음에 sometimes
아까 약간 블루나 그레이 톤도 살짝 비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웜 그레이, 스킨이니까 웜 그레이 톤도 좀 해놓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최대한 많은 컬러를 쓰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 저는 이 색깔을 다 쓸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손에다 딱 쥐시고 계속 컬러 들어갈 때, 이걸 번갈아서 다 쓰시는 게 좋아요. 이 컬러들을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서 직접 그리면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빨리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빠르게 보여드릴 수는 있으니까 자, 그 스킨톤을 하실 때 나중에 눈동자 부분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지금? 따라서 한번 해보셨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눈동자 그리실 때 대부분 또 어떤 경우는 눈동자는 항상 이렇게 가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꺼풀에 가려져 있어요. 한 요만큼이 덮여 있어요. 그죠? 아래쪽도 딱 거의 닿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살짝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이 더 많이 덮여 있을 거예요. 그쵸? 위에는 요만큼이 덮여 있고 아래는 살짝만 덮여 있죠. 근데 눈동자는 대부분 다 덮여 있어요. 왜냐면 눈동자가 가운데 혼자 덩그랗게 떠 있으면 진짜 깜짝 놀란 눈이거나 뭔가 조금 이상한 눈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덮여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많이 덮여 있으면 굉장히 졸린 눈이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덮여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얼만큼 덮여 있는 게 적당한 건지를 잘 관찰해 보셔야 돼요. 자, 눈만 하기에도 오늘 시간이 모자르긴 하는데, 하시다가 잠깐 또 스킵하시고 코로 넘어갈게요. 그게 좋겠죠? 눈, 코, 입 다 한 번씩 다뤄봐야 돼서. 그리고 나중에 전체적인 얼굴 윤곽 그 쉐이딩도 해야 되고, 지금 아까 머리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머리도 해드려야 되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제는. 자, 눈은 넘어갔다고 치고, 자, 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가 요 코도 있지만, 입술 했고요. 요 코를 했죠.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 코 같은 경우도 지금 밑에서 올려다 봐서 이 코는 바로 옆에서 보니까 조금 여기가 올라가 있고 여기가 약간 내려온 코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서 올려다 보면 약간의 이렇게 기울기가 생기는데 어, 이게 밑에서 올려다 살짝 올려도 콧구멍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올려다 보여서 이게 거의 스트레이트하게 보일 때도 있긴 하네요. 근데 대부분은 다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이 좀 내려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개를 약간 다운됐을 때는 살짝 더 내려와 보일 수도 있고,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인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다는 거. 이렇게 더 짧아진다는 거, 밑에 부분이 좀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개가 얼만큼 틀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거예요. 그 앵글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색연필로 들어갈 경우에 이제 스킨톤을 잡아주는 건데, 어, 그 페이퍼 자체가 하얀색보다 이런 브라운 톤으로 시작을 하면 훨씬 쉬워지시긴 해요. 그러면은 그 스킨톤을 많이 처리 안 하더라도 그 얼굴에 그 효과를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색연필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칼라 페이퍼를 선택해 보시면 굉장히 손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example로 했고요. 이거는 이제 연필로 같은 브라운 페이퍼인데 연필로 또 쉐이딩 하시는 분이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중간 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두워지거나 어두운 쪽을 쉐이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간 톤을 한 3번이라고 생각하면은 3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1번이나 2번 정도는 밝은 색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더 날크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크 톤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 페이퍼가 있는 상태에서 쉐이딩을 하시면 사실은 되게 쉬우세요. 더 훨씬. 나중에 우리가 아크릴 페인팅을 하게 될 때도 그래서 바탕색을 깔아놓고 시작을 하면 이 컬러 페이퍼처럼 그러면은 페인팅 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자, 이런 경우도 이제 색연필로 들어간 거고요. 이제 입술, 코 쉐이딩을 조금 더 해드릴까요? 코의 쉐이딩 부분. 자, 이 아이는 이제 정면이기 때문에 또 이게 빛이 조금 어렵게 들어오긴 했네요.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콧등이 중간 부분 정도가 됐고요. 중간 톤 정도가 됐고,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꺾어지는 여기 부분에서 생겼어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그 다음에 코 여기 부분에 살짝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경계선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생기게 되죠. 약간씩. 그리고 나머지 여기 밑에 부분은 약간 어두워진다는 거. 근데 코가 이렇게 딱딱하게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강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선을 주어서 이렇게 선명하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로버트 코처럼. 그래서 이 부분이 동그스름하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코를 봤을 때는 경계선이 그렇게 또렷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구분은 되죠. 이 정도가 어두워지고 또 여기서 선생님 소리 안 들리는데요. 제가 요거를 그냥 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이걸로 지금 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소리 들리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명암이긴 한데 양쪽에서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양쪽 아까 어디서부터 소리가 끊겼을까요? 여기 양쪽으로 빛이 들어오니까 근데 왼쪽 빛이 지금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코를 보면은 아까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눴죠. 평행사변형으로 나눴었는데 양쪽에 이쪽에 빛이 좀 밝고요. 이쪽이 밝고 가운데가 조금 어두워졌어요. 양쪽에서 빛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가운데가 어두워졌는데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조금 더 어두운 면이 되겠죠. 물론 이 안에서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빛을 받은 데가 있어요. 반사면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뭐 밝기도 하고 이 부분이 밝은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랫면이 살짝 어두워지고 아까 나눠진 형태로. 그래서 크게 좀 묶어주셔야 돼요, 빗을. 왜냐하면 디테일을 쫓아가다 보면은 코가 편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은 다 하시지만 디테일 뭐 여기에 부분적으로 좀 밝고 콧구멍은 더 어둡고 이런 디테일도 다 쫓아가시지만 크게 전체적으로 코의 덩어리를 한번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코 같은 경우도 이제 밑에서 올려다 보기 때문에 이 쉐입을 보면은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이렇게 콧등과 옆면과 밑에 면으로. 그러면은 여기서는 제일 밝은 데가 이쪽 부분이죠. 거의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콧 등 부분이 한 2번 정도로 조금 달크하고 그 다음 밑에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어두워요. 물론 부분적으로 밝은 부분이 있지만 약간 전체적으로 어둡다는 거. 자, 이제 스캔으로 넘어갈까요? 너무 빠른가요, 진도가? 뭐 질문 중간중간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질문이 카메라 끄시고 질문하셔도 네. 되니까 질문해 주세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코 형태라든가 아까 입술 설명드렸는데 입술은 아직 쉐이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안 드렸네요. 그쵸? 입술. 네, 입술이
지금 음, 아직 궁금한 거 없으세요? 지금 그리시느라고 너무 바쁘신가요? 따라 그리시느라고. 지금 그리시면서 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거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자, 그런 부분 네, 대부분 눈썹을 그냥 이렇게 시커멓게 그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요 눈썹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렇게 그리신 분들 계시는데 자세히 이게 우리가 제대로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눈썹을 잘 관찰을 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숄트하잖아요, 눈썹 하나하나가. 숄트하고 눈썹의 방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시는데 제가 위에다가 그려서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시는데 방향이 처음에는 이쪽으로 가요. 그러다가 빙글빙글 돌아요. 그쵸?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누워요. 이쪽으로. 이렇게 누워지다가 한 중간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위에서도 내려오고 밑에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 방향대로 숄트하게 요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요렇게 하시는데 색깔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에 시작부터 새카맣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듬성듬성 나다가 중간 부분부터 눈썹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쵸? 그러다가 여기서 아까 모아지면서 좀 많이 모여져요. 모여지다가 끝으로 가면서 다시 또 이렇게 풀어져요. 그래서 가장 진한 부분이 이 가운데 정도 시작 약간 시작에 요 스타트 부분하고 완전 처음 말고요. 한 두 번째 정도 시작 부분, 그다음에 꺾어지는 부분까지가 제일 진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마다 다 틀리죠. 어떤 분들은 요만큼 중간 가다가 그냥 끊겨버리신 분들도 있고, 넓게 퍼져 있는 사람도 있고, 좀 좁게 있는 사람도 있고, 흐릿한 사람도 있고, 눈썹에 따라서 인상이 굉장히 달라 보이기 때문에 눈썹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문신을 하시는 거잖아요. 눈썹이 하나 딱 있으면은 인상이 또 확 달라 보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람마다의 특징을 눈썹에서도 잘 캐치하셔야 돼요. 눈썹 괜찮으세요? 또 더 설명 필요하신가요? 네, 됐어요. 아, 괜찮으세요? 오케이. 네. 그러면 입술로 넘어갈게요. 입술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입술이 어떻게 중요하냐면은 아까 입술 형태를 다 그리셨잖아요. 어, 입술을 요렇게 일단 이제 연필로 된 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운데 중심을 잡은 다음에 그 산 그린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숄트, 롱, 가운데 산처럼 두 개의 산이 봉우리가 이렇게 있고 아랫입술, 그 다음에 여기가 쉐이딩이 있다는 거 설명 들으셨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입술 같은 경우 이쪽에서 빛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위에서 빛이 오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그 프레쉬를 비치지 않은 이상은 위에서부터 이제 빛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윗입술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 경계선이. 그 처마처럼. 그래서 위에가 항상 그늘질 거예요. 제가 아까 해놨던 그 사진도 보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윗입술이 어두운 거 보이시죠? 그쵸? 윗입술이 어두워 보여요. 그쵸? 윗입술이. 아랫입술은 빛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항상 대부분 윗입술이 어둡고 아랫입술이 밝게 보일 때가 많을 거예요. 정말 특별한 조명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처리를 하시고 밑에는 밝게. 그렇지만 아랫입술도 이렇게 도톰하잖아요.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플랫한 게 아니고. 그래서 빛이 여기서부터 꺾여지면서 아랫입술은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쪽 언덕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거, 가운데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 면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 둘, 셋으로. 그래서 빛이 이쪽에서 올 경우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왼쪽으로. 이거는 윗입술 때문에 요렇게 그림자가 생기기도 해요. 다시 보여드리면 요거는 윗입술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예요. 여기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꺾어지면서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입술 끝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부분에도 또 다크한 쉐이딩이 생기게 되죠. 이쪽, 양쪽으로. 그리고 지금 이 경우는 윗입술을 되게 편편하게 처리를 했는데 사실은 윗입술도 굴곡이 있거든요. 가운데가 아까 볼록 나왔다고 설명드렸죠.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가운데 부분이 진해요.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이제 인터넷 사진을 받은 거라서 그렇게 여기를 날카하게 처리를 안 했는데 이 정도까지 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냐면 살짝 한 요만큼은 진해질 거예요. 한 요 정도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겨요. 그쵸? 이렇게 입술 보면은 가운데가 볼록 나왔잖아요. 약간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사실은 요게 윗부분에 조금 더 쉐이딩이 더 있거든요. 왜냐면 이 아래쪽에 조금 리플렉션이 생겨요. 반사면이 이런 부분에 살짝 반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 네,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되고 여기 살짝 어두워지고. 자, 요렇게 해야지 더 윗입술이. 그리고 사실은 입술은 그 주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름 방향으로 이렇게 쉐이딩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좀 좋은 쉐이딩은 아닌, 이그젬플이 좀 좋은 쉐이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요렇게 입술 그 뭐죠? 입술 결, 입술의 결 방향대로 이렇게 볼륨 있게 쉐이딩을 해주셔야 돼요. 편편하게 하지 마시고 볼륨 있게 좀 해주시고 자세히 그리시려면 입술 이거를 다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볼륨 있게. 그리고 입술도 그 주름이 조금씩은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그것까지 잘 관찰해서 하시면 참 좋죠. 그러면 굉장히 정교한 그림이 되는 거죠. 자, 입술 중심을, 그리고 입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좀 말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쉐이딩이 생기거든요. 조금 더 쉐이딩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좀 강한 주름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요렇게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아까 아랫입술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아랫입술 빛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빛을 받으니까 하이라이트도 사실은 이 사람은 석고대생 하듯이 해놨지만 실제적인 사람 우리 얼굴 부분을 쉐이딩 하실 때는 하이라이트도 주름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주름 방향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주름 방향으로 이렇게 요렇게 하이라이트가 생기실 거예요. 주름 핑크가 되는 요렇게. 그래서 반짝반짝 이렇게 살짝 해 놓으시면은 입술이 좀 반짝반짝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자, 입술 주름 방향으로. 자, 아까는 조금 석고 같았는데 이렇게 주름을 넣으니까 어떠세요? 조금 더 사람 입술 같지 않나요? 주름 모양 조금 더 입술 모양 입술의 느낌이 조금 더 살아나죠. 이제 칼라로 처리하시는 분들은 입술색이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입술을 안 발랐을 때는 스킨보다는 살짝 더 핑키시하죠. 핑키시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약간 브라운하고 섞어서 그러니까 핑크하고 브라운을 같이 섞어서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한 자연스러운 입술색이 돼요. 그래서 약간 인디안 핑크라고 하나요? 인디안 핑크처럼 너무 오렌지 빛깔도 아니고 약간 너무 빨간색이나 너무 핑크도 아닌 그런 브라운하고 같이 섞으면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브라운 컬러는 약방의 감초처럼 어떤 색이든
가라앉혀줘요. 그래서 초록색을 쓸 때도 브라운을 섞으면 올리브 그린, 색 그린, 그래서 약간 가라앉은 다운된 초록색이 되고, 핑크도 마찬가지로 빨간색하고 하얀색만 섞으면 핫핑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거기다가 브라운을 넣으면 그냥 인디안 핑크 같이 다운된 핑크가 되죠. 그래서 입술색도 너무 튀게 하지는 마시고, 그렇지만 또 너무 죽은 색으로 하면 브라운 톤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되게 생기 없어 보이고 죽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핑크 톤이 감도는 실제 사진을 보면은 아마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사실 다 관찰력이거든요. 관찰을 해보시면 다 눈에 보이죠. 처음에 잘 안 보이셔서 그러는데 관찰을 하시면 이렇게 보면은 그쵸. 약간 오렌지 빛깔이기도 하면서 핑크톤도 돌면서 얼굴 스킨톤보다 약간 더 핑크가 감도는 그런 색이 자연스러운 입술색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바로 그 뺨이라든가 얼굴 전체적인 쉐이딩, 지금 눈, 코, 입을 중심으로 쉐이딩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컬러든지 연필이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눈, 코, 입이 명확하게 끝났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킨톤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누가 해나 씨인가 그 얼굴의 근육을 뺨 같은 데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되게 무섭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얼굴 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눈이 들어가 있는 거고 눈이 안에 들어 있는데 뭐 여기가 눈썹이 있는 부분이에요. 눈썹 자리. 그다음에 눈이 있는 자리가 이쯤에 되겠죠. 한 이 정도의 눈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칙 있는 부분, 지금 여기에서 밝은 부분,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눈 쑥 들어간 부분 바로 밑에 이 밝은 색, 그러니까 튀어나와 있는 이 뼈 부분이 만져지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대부분 얼굴에서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 그 쉐이딩을 들어가실 때 보면은 어, 이렇게 그 뼈에 맞춰서 뼈가 가는 방향을 쫓아서 이렇게 쉐이딩을 해주세요. 이 방향대로 이렇게. 그래서 쉐이딩 들어가실 때 연필로 쉐이딩을 하시던 칼라로 들어가시던 간에 자 이쪽 이렇게 이 방향을 쫓아간다는 거. 그리고 이마는 또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이 안에서도 또 이렇게 근육이 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개골도 있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빛이 조금 이 부분이 좀 밝죠. 빛을 받아서 그런 쉐이딩이고 이것도 보시면 이제 근육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쫓아가는 근육. 그리고 인중은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언덕처럼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이 방향대로 대부분 쉐이딩을 쫓아가시면은 무난하세요. 입술은 또 이쪽 방향이 있고 이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요로 가고 이렇게 방향이 있었죠. 그 터치가 가야 되는 방향 요렇게 방향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턱은 여기서는 이제 머슬은 이쪽으로 갔지만 아까 여기에 어두운 쉐이딩이 생기면서 턱을 만져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볼륨이 생겨요. 이 본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좀 돌아가게 이렇게 볼륨 있게 돌아가게 방향을 잡아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쪽으로 흘러가죠. 이 머슬이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이 방향대로 쉐이딩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식은 이 방향대로. 그 다음에 볼은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다시 오고. 그래서 이 머슬이 있는 방향대로 우리가 왜 세수할 때도 뭐 마사지 할 때도 그 방향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마는 머슬이 이렇게 되긴 하지만 대부분 이쪽 방향으로도 많이 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흐름을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동그스름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쫓아오고 그다음에 눈 윗부분은 또 요 방향으로도 쫓아가고
그래서 이 방향대로 쉐이딩을 하시면, 그리고 너무 길게 하면 쉐이딩을 연필선 할 때 저희가 너무 길게 하면은 얼굴이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글동글 하잖아요, 얼굴 부분이. 그래서 선을 항상 이렇게, 만약에 스킨톤, 이게 이제 스킨톤이라고 한다면 짧게 짧게 요렇게 같이 부드럽게 동글동글 돌아가게 요렇게 가시는 게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딱딱하게 플랫하게 보이는 거예요. 편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편편한 거는 사실은 편편한 데는 길게 쓰셔도 되지만,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고불고불하죠. 그 다음에 얼굴도 다 굴곡이 있기 때문에 편편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살살살살 블렌딩을 잘 하면서 쓰시는 게 좋겠죠. 여기도 눈이 이렇게 눈두덩이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볼륨을 이렇게 쫓아가 주시는 거죠. 이쪽 방향.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좀 잘 이해가 어려우신 거 있으셨나요? 이제 질문 타임이에요.